글로벌 수익 10억 달러를 돌파한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 2. 반면 초라한 성적을 기록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위시. 같은 회사 같지만 다른 두 스튜디오 회사. 하지만 점점 닮아가는 디즈니와 픽사. 이 디즈니와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의 큰 차이점과 닮은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디즈니와 픽사의 관계는 1991년부터 30년 이상 함께 해온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91년 지금의 픽사를 잇게 한 토이스토리와 벅스라이프, 토이스토리 2까지 디즈니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죠. 픽사는 조지 루카스의 영화사 루카스 필름의 애니메이션 부서를 잡스 형님이 인수하지만 당시 극심한 자금난으로 앞서 말한 디즈니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인연을 쌓아가죠. 그 토이스토리로 엄청난 성공을 한 픽사였지만 자금적인 상황은 그리 크게 좋아지지 않았는데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그 유명한 밥 아이거 형님. 이 형님은 당시 디즈니의 황금 시대를 열게 했던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 20세기 폭스 등을 인수해버리며 단순한 영화 제작사에서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현재의 디즈니를 만든 인물이죠. 밥 아이거 형님이 2006년 픽사를 인수하면서 디즈니와 픽사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해 디즈니 이꼴 픽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픽사 작품과 디즈니 작품은 전혀 다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들었고 픽사 애니메이션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한 것은 맞지만 제작 자체는 픽사 고유 권한으로 일체 참견하지 않습니다. 단지 디즈니는 제작비, 홍보, 그리고 배급만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디즈니 문화에 점점 변해가는 픽사를 보면 예전 독특한 스타일을 잃을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각각 다른 시각과 가치를 추구하며 서로 다른 색깔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든 두 스튜디오. 이 애니메이션의 산업의 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와 픽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She'll be okay, right? 50-50. 디즈니와 픽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제와 스토리텔링 부분입니다. 디즈니가 1937년 개봉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는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후 디즈니는 신데렐라, 피노키오, 피터팬, 인어공주 등 고전 작품을 통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죠. 이런 고전 동화, 전설, 민담 등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는 전형적으로 교훈적인 메시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알라딘에서는 용기와 신뢰, 라이온킹에서는 책임과 성장,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는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특히 피노키오의 When You Wish Upon a Star는 디즈니의 전체 영화를 하나로 묶는 주제가 되었죠. When you wish upon a star. 반면 픽사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토이스토리부터 벅스라이프, 니모를 찾아서 라따뚜이 등 현실의 상상을 결합한 독특한 세계관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의 주제를 만들고 있죠. 특히 인간의 감정과 삶에 대한 내용으로 인사이드 아웃과 소울, 그리고 엘리멘탈은 감정의 깊이와 성장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픽사 역시 전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우정으로 토이스토리가 그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런 영화의 주제 때문에 디즈니는 10대에게, 픽사는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이유죠. 또한 구조상 디즈니는 선악구도의 이야기를, 픽사는 개성 강한 캐릭터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디즈니가 2000년대 초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는 고전 작품의 각색을 통해 만들었다면 변화 이후에는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주먹왕 랄프, 겨울왕국, 주토피아, 모아나, 그리고 최근에 나온 위시가 있죠. 하지만 주제와 스토리텔링 방식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통적인 뮤지컬 요소를 통해 스토리 전개와 감정 표현의 전달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어공주의 언더 더 시, 그리고 겨울왕국의 Let It Go. 이를 잘 표현한 상징적인 노래입니다. 픽사는 이런 뮤지컬적인 요소가 없이 스토리와 캐릭터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깊이 있고 복잡한 주제도 의인화를 통해 어린 관객뿐만 아니라
성인 관계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타일 역시 각각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디즈니의 스타일은 밝고 색감이 풍부한 시각적 요소를 바탕으로 정통적인 셀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애니메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1991년 미녀와 야수의 3D 요소를 결합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선보였죠. 그리고 2000년작 다이노소어로 최초로 3D를 도입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픽사의 몬스터 주식회사와 비교해보면 기술적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정도였는데요. 많은 노력을 통해 현재의 CG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뮤지컬 요소를 극대화한 배경 및 연출로 아름다운 연상미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죠. 디즈니의 전체적인 작품들은 밝고 긍정적인 톤, 유머, 뮤지컬적 요소와 더불어 동화적이고 따뜻한 색채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사는 그 태동부터가 혁신적인 컴퓨터 애니메이션 사업으로서 3D 애니메이션의 선두주자입니다. 각 영화마다 새로운 기술적 도전을 시도하며 높은 수준의 비주얼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니모를 찾아서에서는 물속 환경과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위해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인크레더블에는 지금은 흔히 알려진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픽사는 기술을 중시하며 의인화된 비인간 캐릭터를 통해 그들만의 철학적 주제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기교 없이 담백하게 스토리 위주의 연출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디즈니의 인위적으로 연출한 영상미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I wish. 마지막으로 디즈니와 픽사는 애니메이션 영화 전략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디즈니는 기존의 고전 애니메이션 작품을 실사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새롭게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공주 엔터테인먼트라고 불릴 정도로 공주 캐릭터를 탈피,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캐릭터 IP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픽사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굿즈 상품으로 더 많이 팔리는 것을 보고 마케팅적인 변화를 위한 선택도 있고요. 정통적으로 매해 11월에 오리지널 작품을 선보인 디즈니는 현재 위기의식으로 새로운 오리지널보다는 기존의 성공한 작품들의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모아나2, 2025년은 주토피아2, 그리고 26년에는 겨울왕국 3가 라인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OST와 굿즈 상품 판매를 위해 캐릭터 구성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OST를 위한 노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굿즈 상품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 캐릭터 그리고 동물 캐릭터를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보다는 그 이후에 파생되는 컨텐츠 IP 판매가 더 크다는 느낌이 들죠. 픽사는 반대로 마케팅적 요소보다는 순수하게 애니메이션 영화에 미친 집단으로 보여지죠. 아이디어와 독창성 그리고 기술적 결합을 한 작품을 만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이스토리와 카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을 제외하고는 늘 새로운 오리지널 작품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죠. 하지만 2020년대 초반부터 흥행에 실패해 인력 감축이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버즈 라이트 이어는 작품성까지 별로라 더 분위기는 안 좋았고요. Yeah, yeah. That's not gonna haunt us for the rest of our lives at all. 다행히 인사이드 아웃 2의 성공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했으며 흥행 성공을 위해 안정적인 작품인 토이스토리 5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픽사는 서로 다른 스타일과 접근 방식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지만 현재 서로가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의 문화적 영향으로 창의적인 집단인 픽사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디즈니는 정통적인 동화와 고전작품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픽사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스토리와 애니메이션 기술을 통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작품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2부를 기약하며 다음에는 디즈니 영화와 마블 영화의 비교 분석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마블의 구세주 데드풀 3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의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죠? 감사합니다. 무빙시즈였습니다.